네, 반갑습니다.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자, 5월의 첫 거래일을 네이버로 시작해 보자고요. 자,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같이 살펴보면 일단은 어제는 조금 내렸었어요. 네, 제법 많이 내렸었는데 뭔가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팍 후반부에 튀었어요. 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 시기입니다. 자, 뭐라고 발언했느냐? 추가 인상 없다. 금리 인상은 검토한 적이 없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줬다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서 또 쭉 떨어져요. 근데 뭐냐? 금리 인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일단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그런 식이긴 한데 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나쁠 거 없는 그런 모습. 그냥 연준의 입장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없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계속 흔들렸고 좀 움직임이 좀 나쁘게 나왔었던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일단락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자고요. 네, 지금 전부 다 이제 금리 인상도 아니고 인하도 아니다. 뭐 다 파월이죠. 이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FOMC에서 일단은 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을 했다. 금리 동결은 확실히 됐었죠. 자,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며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고용 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 시점만 와도 괜찮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겠고 대신에 이제 고용이 조금 좀 나빠진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용지표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실업률 발표가 됩니다. 이제 5월 3일 우리는 이제 주말에 발표되는 거죠. 자, 실업률 발표가 되는데 실업률이 조금 나빠진다거나 이제 4%를 넘어가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포지션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는 것은 사실 뭐 이렇게 당장 시장에 뭐 어떤 영향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에 돌아가는 돈들, 유동성이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이 어디냐부터가 이제 레일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자,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 거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거, 이 둘 중에 하나만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나마 나온 거죠. 금리 인상도 고려할지도 모른다라고 그냥 얘기를 했다라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네, 금리 인하를 이제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연준 위원들의 입이 조금 더 가볍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파월이 그래도 중심을 잘 잡고 얘기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줬던 시장 참여자들은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 발언 한마디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다 보이고요. 자, 대신에 이제 6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일단 6월달에도 이제 그냥 뭐랄까 동결 그대로 넘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일단은 5월달 지표와 6월달 지표까지 충분히 봐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 가능성은 계속 열어놓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금리 인상이란 것은 옵션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내용들 살펴보시면 아마존은 2%대 상승. 네, 얘는 이제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썩 좋은 대접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 2% 상승했네요.
스타벅스는 15% 하락했습니다. 이거 뭐, 구매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자, 1분기 스타벅스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를 했었기 때문이다. 네. 스타벅스도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건가요? 네. 화이자는, 네, 주가가 1% 정도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근데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다. 이 예상치를 웃도는 거 너무 웃겨요.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기 때문에 주가가 네 올랐다.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네 이익이 감소했지만 네 근데 어떤 그 반도체 기업들 그런 거는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네 더 안 좋게 나와가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민간 고용은 지난달보다 19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네. 고용이 계속 좋네요. 그죠? 고용이 좋아요. 고용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이제 고용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양적 완화를 하는 그런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요. 뭐 근데 지금 그 기업들이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구인 광고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왜냐면 경기가 사실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겠다. 왜냐면 금리 인하는 양적 완화, 즉 경기 부양과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게 이제 나쁘게 한 거야. 그래서 서서히 올렸다라면 그런 문제도 없을 텐데 급하게 올려놓고 나서 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뭔가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움직임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은 것 같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부 다 이제 파월 쪽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월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고요. 파월 얘기를 빼고 나면은 사실 볼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뉴스가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파월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파월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주요 뉴스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속보가 전부 다 파월 얘기밖에 없어가지고요. 네, 뉴욕 증시 파월. 요거 하나 있다, 그죠?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이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오늘 2일이에요. 오늘 공개됩니다. 그래서 뭐가 될 것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데, 그죠? 이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밝히겠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최종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에 확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게 어떤 정도의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가가 오늘 중요한 네 주가 상승이냐 아니냐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요거 그 다음에 배당 자사주 소각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 요건 근데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이제 강제적인 어떤 내용을 좀 만들어낸다든지 등등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소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 뭐, 그냥 여기서 아직은 특별하게 달라질 거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 이거 가이드라인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기업들한테 자율로 맡기겠다, 네, 맹탕이다, 뭐,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좀 확실하게 강제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으면, 네, 이렇게 가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되면, 네, 일단은 기업들이 그동안 이제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조선소에도 AI 로봇이 등판한다. 이거는 뭐 산업 현장에 다 같이 등장하는 거니까 뭐 굳이 안 봐도 되지만, 네. 조선과 로봇 한꺼번에 잡을 수 있고 AI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 중요한 업체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네. 요즘은 이제 이 자동화라고 봐야 되죠. 이제 산업 자동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이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AI 인공지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업황에 쓰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요즘 뭐 자동차 그쪽 생산이나 이런 쪽은 전부 다 로봇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조선이라든지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은 곳 이런 쪽에는 로봇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용접, 가공 이런 쪽에 로봇가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죠. 이 특수용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쪽은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전문 용접 직업이기 때문에 이 보수도 굉장히 많고 또 약간의 자부심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로봇가 나 대신할래요 그러면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볼까요? 뭐 특이사항이 없죠. 전부 다 파월 쪽이었고요. 실적발 제대로 받은 화장품 관련주도 요즘에 굉장히 움직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지션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뭐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되겠죠. 요즘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에도 해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MD가 이제 9% 폭락한 거, 반도체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MD 이거 근데 얘네도 좀 억울할 것 같아 보여요. AMD가 네.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어. 그 다음에 실적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도 깜짝 실적을 기대했지만 실적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데 그쳐자 주식을 투매한 것을 보인다. 엔비디아도 4%대 급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술주도 움직임들은 좀 그렇게 빠져 있었죠.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AI 관련한 종목군들, 이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단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하다. 네, 그 정도는 이제 생각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랑 별로 관계 없습니다. 우리나라랑 별로 관계 없으니까 물론 이제 영향은 받겠죠. 하지만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갔다라면 분위기가 괜찮게 나왔다라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면 되고요. 특이사항은 없어요. 오늘은 특이사항은 없어요. 대신에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렸던 부분들 첫 번째, 그 다음에 오늘 반등을 좀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흐리멍텅했죠. 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떨어졌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부담감을 좀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크게 내린다거나 뭐 분위기가 이상해진다거나 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관망세를 출발하시는 게 맞겠죠. 천천히 관망세를 출발하시되 시장 흐름이 우리는 이제 뭐가 있냐면 연휴가 있죠. 연휴. 그 다음에 다음 주 만기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주말 연휴가 있고 하니까. 요런 상태에서는 대체적으로 좀 관망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만약에 오늘, 제법 크게 내렸다라고 한다면 내일 반등을 세게 해줍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변동폭은 우리가 감안하고 그냥 홀딩 유지를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오전 시점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관망하면서 출발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수급이나 그런 동향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네,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파월이 뭐 별거 없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떨어졌고요. 네, 뭐 그런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